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심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주 착하고 예쁜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홀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상냥하고 부지런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처녀들은 대부분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다심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다심이를 질투하는 세 처녀는 늘 몰려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기 내 신랑감 온다. 한 처녀가 지나가는 남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농담하자 다른 처녀들도 까르르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시커먼 남자는 딱 싫어. 그럼 저 남자는 어때? 내 신랑감으로. 야, 저것도 얼굴이냐? 차라리 내 눈에 흙을 넣어라. 지나가는 총각들을 비웃으며 한참 웃고 떠들던 처녀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잘생긴 총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씩씩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처녀들이 모두 흠모하는 마을의 왕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동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 처녀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역시 하동이는 멀리서도 빛이 나는구나. 다른 남자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럼 뭐해? 하동이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라니. 다심이. 우리 집이 다심이네 옆집이잖아. 글쎄 요즘 하동이가 다심이네 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다심이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면서 어저께는 다심이랑 하하호호하며 얘기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도 없이 맨날 우리 아버지 배나 빌려 쓰는 주제에. 감히 하동이를 넘봐? 도저히 못 참아. 맞아. 그 불효우 같은 계집애 마을 총각들에게 모두 꼬리 치고 있잖아. 처녀들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고 하동이마저 홀린 다심이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불효우 같은 계집애를 어떻게든 혼내줘야겠어. 그래. 어디 마을에서 멀리 쫓아버릴 방법이 없을까? 새 처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심이를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버리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처녀들은 다심이의 집에 몰려가 유난히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심이야, 우리랑 조개 캐러 가지 않을래? 조개. 어디로? 다심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섬을 발견했거든. 우리 아버지를 따라 배 타고 나갔다가 봤는데 맛있는 조개가 섬 여기저기에 잔뜩 널려있지 뭐야? 내가 아버지한테 작은 나룻배도 빌렸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주워오자. 다심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점심밥상을 차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점심때까지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맛있는 조개를 주워서 상을 차려드리면 아버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다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4명의 처녀들은 모두 바구니를 하나씩 옆에 끼고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순풍을 타고 바다로 멀리 나아갔고 미리 점 찍어둔 작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이 섬에 조개가 많다고? 응, 섬 뒤쪽에 많이 있어. 넌 바구니를 우리에게 주고 배를 지키고 있어? 파도에 떠내려가면 곤란하니까. 조개는 우리가 대신 주워 올게. 그럼 부탁해. 다시미를 배에 남겨두고 새 처녀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 뒤쪽 해변에는 과연 큼직하고 맛있는 조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들의 바구니에는 그 조개를 가득 담았고 다시미의 바구니에는 먹지 못할 조개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만 잔뜩 넣었습니다. 새 처녀가 배로 돌아오자 다시미는 자기 바구니에 든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 조개들이 좀... 얘들아,
내가 가서 다시 조개를 주워 와야겠어. 어머, 기껏 주워다 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아, 아니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조개가 없어서 그래? 금방 섬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미는 미안해하며 얼른 배에서 내려 섬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세 처녀는 서로 눈짓하며 고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일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 계집애가 오기 전에 얼른 가자. 응, 그래. 어서 가자. 세 처녀는 힘차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미가 조개를 주워서 돌아왔을 때 배는 벌써 먼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다시미는 놀라 소리쳤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어서 돌아와 줘. 차츰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 친구들이 계획한 일이란 생각이 들자 다시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왜 내게? 다시미는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낯선 무인도에 버려졌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일은 시간이 갈수록 무인도가 점점 바닷물에 잠겨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물대가 된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을 깨닫고 다시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섬이 모두 잠기면 어떡하지? 다시미는 필사적으로 섬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달려가 높이 솟아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바닷물이 섬의 언덕까지 차오르지는 않자 다시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다시미는 섬의 열매 등을 따먹으며 갈증과 배고픔을 달랬고 다시 썰물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날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 그 애들 빼고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를 테니 말이야. 불쌍한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다시미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크고 튼튼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는데 사실 그는 독수리의 신이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아름다운 다시미에게 한눈에 반해 섬으로 내려왔고 씩씩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울지 마시오. 누구세요? 다시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무인도였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난 독수리의 신이요. 하늘을 날다가 그대를 발견하고 내려왔어. 독수리의 신이라고요? 그럼 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만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인간 세상에는 관심이 없소.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이 섬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내가 당신을 위해 물고기도 잡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겠소. 그 말에 다시미는 실망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독수리 신의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고 밤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프리프로 집을 지어주며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독수리 신과 함께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미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설마. 독수리 알. 다시미는 깜짝 놀라면서도 혹시 귀여운 인간 아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아기 독수리였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독수리를 낳았구나. 다시미는 조금 서글펐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기 독수리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아기 독수리는 빠르게 자라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날았고 사람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슬픈 얼굴로 바다를 보세요? 고향집과 아버지가 그리워서란다. 실은 저 바다 건너 육지에 내 외할아버지가 계시단다. 네. 외할아버지. 다시미는 아기 독수리라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붉은 댕기를 꺼내 아기 독수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저 바다 건너 서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단다.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홀로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보면 이 댕기를 보여드리렴. 그리고 다시미가 죽지 않고 이 섬에 살고 있다고 알려다오. 네. 엄마. 아기 독수리는 붉은 댕기를 목에 묶고 힘차게 날아올라 다시미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시미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독수리라니 꿈이라도 꾸는 게 아닐까 멍하니 있는데 다시미의 이름이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다시미.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이럴 수가, 정말 우리 다시미의 댕기구나. 지금 우리 딸이 어디 있느냐? 다시미의 아버지는 아기 독수리가 알려주는 섬으로 가기 위해 급히 나룻배를 빌렸습니다. 이윽고 배가 섬에 도착하자 다시미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다시미야. 내 딸 다시미야.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미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를 포기하고 크게 울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다시미가 살아서 돌아오자 이를 꾸민 새 처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시미가 입을 열어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면 큰 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 처녀는 허둥지둥 마을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다시미는 아버지와 지난 일을 이야기하느라 울고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아기 독수리도 함께였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전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독수리로 살아갈게요. 할아버지와 함께 안녕히 계세요. 내 곁을 떠나려는구나, 아가야.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끔 놀러 올게요. 아기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인사하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다시미와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오래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시미가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청년들은 모두 다른 처녀들과 결혼했습니다. 단 한 명, 하동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다시미가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미야,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하지만 난 다시미는 얼굴을 붉히며 섬에서의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난 다 상관없어. 내가 그 섬에 버려진 후 어떻게 살았던,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뻐. 네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면 너와 혼인하고 싶어. 하동이의 진심 어린 청혼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에 다시미의 아버지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시미와 하동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식을 치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 못된 새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독수리에게 쫓기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거나 먼 나라로 납치되었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만 전해질 뿐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미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주 착하고 예쁜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홀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상냥하고 부지런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처녀들은 대부분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다시미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다시미를 질투하는 새 처녀는 늘 몰려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기 내 신랑감 온다.
한 처녀가 지나가는 남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농담하자 다른 처녀들도 까르르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시커먼 남자는 딱 싫어. 그럼 저 남자는 어때? 내 신랑감으로. 얘야, 저것도 얼굴이냐? 차라리 내 눈에 흙을 넣어라. 지나가는 총각들을 비웃으며 한참 웃고 떠들던 처녀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잘생긴 총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씩씩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처녀들이 모두 흠모하는 마을의 왕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동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 처녀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역시 하동이는 멀리서도 빛이 나는구나. 다른 남자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럼 뭐해? 하동이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라니. 다심이. 우리 집이 다심이네 옆집이잖아. 글쎄 요즘 하동이가 다심이네 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다심이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면서 어저께는 다심이랑 하하호호하며 얘기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도 없이 맨날 우리 아버지 배나 빌려 쓰는 주제에. 감히 하동이를 넘봐? 도저히 못 참아. 맞아. 그 불여우 같은 계집애 마을 총각들에게 모두 꼬리치고 있잖아. 처녀들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고 하동이마저 홀린 다시미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불여우 같은 계집애를 어떻게든 혼내줘야겠어. 그래. 어디 마을에서 멀리 쫓아버릴 방법이 없을까? 새 처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시미를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버리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처녀들은 다시미의 집에 몰려가 유난히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시미야, 우리랑 조개 캐러 가지 않을래? 조개. 어디로? 다시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섬을 발견했거든. 우리 아버지를 따라 배 타고 나갔다가 봤는데 맛있는 조개가 섬 여기저기에 잔뜩 널려있지 뭐야? 내가 아버지한테 작은 나룻배도 빌렸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주워오자. 다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점심밥상을 차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점심때까지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맛있는 조개를 주워서 상을 차려드리면 아버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4명의 처녀들은 모두 바구니를 하나씩 옆에 끼고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순풍을 타고 바다로 멀리 나아갔고 미리 점 찍어둔 작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이 섬에 조개가 많다고? 응, 섬 뒤쪽에 많이 있어. 넌 바구니를 우리에게 주고 배를 지키고 있어? 파도에 떠내려가면 곤란하니까. 조개는 우리가 대신 주워 올게. 그럼 부탁해. 다시미를 배에 남겨두고 새 처녀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 뒤쪽 해변에는 과연 큼직하고 맛있는 조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들의 바구니에는 그 조개를 가득 담았고 다시미의 바구니에는 먹지 못할 조개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만 잔뜩 넣었습니다. 새 처녀가 배로 돌아오자 다시미는 자기 바구니에 든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 조개들이 좀... 얘들아, 내가 가서 다시 조개를 주워 와야겠어. 어머, 기껏 주워다 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아, 아니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조개가 없어서 그래? 금방 섬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미는 미안해하며 얼른 배에서 내려 섬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새 처녀는 서로 눈짓하며 고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일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 계집애가 오기 전에 얼른 가자. 응, 그래.
어서 가자. 새 처녀는 힘차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미가 조개를 주워서 돌아왔을 때 배는 벌써 먼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다시미는 놀라 소리쳤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어서 돌아와 줘. 차츰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 친구들이 계획한 일이란 생각이 들자 다시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왜 내게 다시미는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낯선 무인도에 버려졌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일은 시간이 갈수록 무인도가 점점 바닷물에 잠겨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물대가 된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을 깨닫고 다시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섬이 모두 잠기면 어떡하지? 다시미는 필사적으로 섬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달려가 높이 솟아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바닷물이 섬의 언덕까지 차오르지는 않자 다시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다시미는 섬의 열매 등을 따먹으며 갈증과 배고픔을 달랬고 다시 썰물대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날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 그 애들 빼고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를 테니 말이야. 불쌍한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다시미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크고 튼튼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는데 사실 그는 독수리의 신이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아름다운 다시미에게 한눈에 반해 섬으로 내려왔고 씩씩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울지 마시오. 누구세요? 다시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무인도였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난 독수리의 신이요. 하늘을 날다가 그대를 발견하고 내려왔어. 독수리의 신이라고요? 그럼 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만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인간 세상에는 관심이 없소.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이 섬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내가 당신을 위해 물고기도 잡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겠소. 그 말에 다시미는 실망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독수리 신의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고 밤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프리프로 집을 지어주며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독수리 신과 함께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미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설마. 독수리 알. 다시미는 깜짝 놀라면서도 혹시 귀여운 인간 아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아기 독수리였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독수리를 낳았구나. 다시미는 조금 서글펐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기 독수리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아기 독수리는 빠르게 자라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날았고 사람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슬픈 얼굴로 바다를 보세요? 고향집과 아버지가 그리워서란다. 실은 저 바다 건너 육지에 내 외할아버지가 계시단다. 네. 외할아버지. 다시미는 아기 독수리라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붉은 댕기를 꺼내 아기 독수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저 바다 건너 서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단다.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홀로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보면 이 댕기를 보여드리렴. 그리고 다시미가 죽지 않고 이 섬에 살고 있다고 알려다오. 네. 엄마. 아기 독수리는 붉은 댕기를 목에 묶고 힘차게 날아올라 다시미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시미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독수리라니 꿈이라도 꾸는 게 아닐까 멍하니 있는데 다시미의 이름이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다시미.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이럴 수가, 정말 우리 다시미의 댕기구나. 지금 우리 딸이 어디 있느냐? 다시미의 아버지는 아기 독수리가 알려주는 섬으로 가기 위해 급히 나룻배를 빌렸습니다. 이윽고 배가 섬에 도착하자 다시미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다시미야. 내 딸 다시미야.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미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를 포기하고 크게 울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다시미가 살아서 돌아오자 이를 꾸민 새 처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시미가 입을 열어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면 큰 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 처녀는 허둥지둥 마을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다시미는 아버지와 지난 일을 이야기하느라 울고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아기 독수리도 함께였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전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독수리로 살아갈게요. 할아버지와 함께 안녕히 계세요. 내 곁을 떠나려는구나, 아가야.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끔 놀러 올게요. 아기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인사하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다시미와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오래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시미가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청년들은 모두 다른 처녀들과 결혼했습니다. 단 한 명, 하동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다시미가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미야,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하지만 난 다시미는 얼굴을 붉히며 섬에서의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난 다 상관없어. 내가 그 섬에 버려진 후 어떻게 살았던,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뻐. 네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면 너와 혼인하고 싶어. 하동이의 진심 어린 청혼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에 다시미의 아버지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시미와 하동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식을 치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 못된 새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독수리에게 쫓기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거나 먼 나라로 납치되었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만 전해질 뿐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미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주 착하고 예쁜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홀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상냥하고 부지런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처녀들은 대부분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다시미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다시미를 질투하는 새 처녀는 늘 몰려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기 내 신랑감 온다. 한 처녀가 지나가는 남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농담하자 다른 처녀들도 까르르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시커먼 남자는 딱 싫어. 그럼 저 남자는 어때? 내 신랑감으로. 야, 저것도 얼굴이냐? 차라리 내 눈에 흙을 넣어라. 지나가는 총각들을 비웃으며 한참 웃고 떠들던 처녀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잘생긴 총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씩씩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처녀들이 모두 흠모하는 마을의 왕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동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 처녀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역시 하동이는 멀리서도 빛이 나는구나. 다른 남자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럼 뭐해? 하동이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라니. 다심이. 우리 집이 다시미네 옆집이잖아. 글쎄 요즘 하동이가 다시미네 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다시미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면서 어저께는 다시미랑 하하호호하며 얘기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도 없이 맨날 우리 아버지 배나 빌려 쓰는 주제에. 감히 하동이를 넘봐? 도저히 못 참아. 맞아. 그 불여우 같은 계집애 마을 총각들에게 모두 꼬리 치고 있잖아. 처녀들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고 하동이마저 홀린 다시미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불여우 같은 계집애를 어떻게든 혼내줘야겠어. 그래. 어디 마을에서 멀리 쫓아버릴 방법이 없을까? 새 처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시미를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버리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처녀들은 다시미의 집에 몰려가 유난히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시미야, 우리랑 조개 캐러 가지 않을래? 조개. 어디로? 다시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섬을 발견했거든. 우리 아버지를 따라 배 타고 나갔다가 봤는데 맛있는 조개가 섬 여기저기에 잔뜩 널려있지 뭐야? 내가 아버지한테 작은 나룻배도 빌렸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주워오자. 다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점심밥상을 차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점심때까지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맛있는 조개를 주워서 상을 차려드리면 아버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4명의 처녀들은 모두 바구니를 하나씩 옆에 끼고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순풍을 타고 바다로 멀리 나아갔고 미리 점 찍어둔 작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이 섬에 조개가 많다고? 응, 섬 뒤쪽에 많이 있어. 넌 바구니를 우리에게 주고 배를 지키고 있어? 파도에 떠내려가면 곤란하니까. 조개는 우리가 대신 주워 올게. 그럼 부탁해. 다시미를 배에 남겨두고 새 처녀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 뒤쪽 해변에는 과연 큼직하고 맛있는 조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들의 바구니에는 그 조개를 가득 담았고 다시미의 바구니에는 먹지 못할 조개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만 잔뜩 넣었습니다. 새 처녀가 배로 돌아오자 다시미는 자기 바구니에 든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 조개들이 좀... 얘들아, 내가 가서 다시 조개를 주워 와야겠어. 어머, 기껏 주워다 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아, 아니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조개가 없어서 그래? 금방 섬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미는 미안해하며 얼른 배에서 내려 섬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새 처녀는 서로 눈짓하며 고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일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 계집애가 오기 전에 얼른 가자. 응, 그래. 어서 가자. 새 처녀는 힘차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미가 조개를 주워서 돌아왔을 때 배는 벌써 먼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다시미는 놀라 소리쳤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어서 돌아와 줘. 차츰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 친구들이 계획한 일이란 생각이 들자 다시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왜? 내게.
다시미는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낯선 무인도에 버려졌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일은 시간이 갈수록 무인도가 점점 바닷물에 잠겨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물대가 된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을 깨닫고 다시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섬이 모두 잠기면 어떡하지? 다시미는 필사적으로 섬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달려가 높이 솟아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바닷물이 섬의 언덕까지 차오르지는 않자 다시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다시미는 섬의 열매 등을 따먹으며 갈증과 배고픔을 달랬고 다시 썰물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날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 그 애들 빼고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를 테니 말이야. 불쌍한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다시미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크고 튼튼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는데 사실 그는 독수리의 신이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아름다운 다시미에게 한눈에 반해 섬으로 내려왔고 씩씩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울지 마시오. 누구세요? 다시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무인도였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난 독수리의 신이요. 하늘을 날다가 그대를 발견하고 내려왔어. 독수리의 신이라고요? 그럼 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만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인간 세상에는 관심이 없소.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이 섬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내가 당신을 위해 물고기도 잡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겠소. 그 말에 다시미는 실망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독수리 신의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고 밤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프리프로 집을 지어주며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독수리 신과 함께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미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설마. 독수리 알. 다시미는 깜짝 놀라면서도 혹시 귀여운 인간 아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아기 독수리였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독수리를 낳았구나. 다시미는 조금 서글펐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기 독수리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아기 독수리는 빠르게 자라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날았고 사람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슬픈 얼굴로 바다를 보세요? 고향집과 아버지가 그리워서란다. 실은 저 바다 건너 육지에 내 외할아버지가 계시단다. 네. 외할아버지. 다시미는 아기 독수리라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붉은 댕기를 꺼내 아기 독수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저 바다 건너 서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단다.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홀로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보면 이 댕기를 보여드리렴. 그리고 다시미가 죽지 않고 이 섬에 살고 있다고 알려다오. 네. 엄마. 아기 독수리는 붉은 댕기를 목에 묶고 힘차게 날아올라 다시미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시미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독수리라니 꿈이라도 꾸는 게 아닐까 멍하니 있는데 다시미의 이름이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다시미.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이럴 수가, 정말 우리 다시미의 댕기구나. 지금 우리 딸이 어디 있느냐? 다시미의 아버지는 아기 독수리가 알려주는 섬으로 가기 위해 급히 나룻배를 빌렸습니다.
이윽고 배가 섬에 도착하자 다시미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다심이야. 내 딸 다심이야.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미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를 포기하고 크게 울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다시미가 살아서 돌아오자 이를 꾸민 새 처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시미가 입을 열어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면 큰 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 처녀는 허둥지둥 마을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다시미는 아버지와 지난 일을 이야기하느라 울고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아기 독수리도 함께였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전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독수리로 살아갈게요. 할아버지와 함께 안녕히 계세요. 내 곁을 떠나려는구나, 아가야.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끔 놀러 올게요. 아기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인사하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다시미와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오래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시미가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청년들은 모두 다른 처녀들과 결혼했습니다. 단 한 명, 하동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다시미가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미야,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하지만 난 다시미는 얼굴을 붉히며 섬에서의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난 다 상관없어. 내가 그 섬에 버려진 후 어떻게 살았던,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뻐. 네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면 너와 혼인하고 싶어. 하동이의 진심 어린 청혼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에 다시미의 아버지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시미와 하동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식을 치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 못된 새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독수리에게 쫓기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거나 먼 나라로 납치되었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만 전해질 뿐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미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주 착하고 예쁜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홀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상냥하고 부지런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처녀들은 대부분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다시미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다시미를 질투하는 새 처녀는 늘 몰려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기 내 신랑감 온다. 한 처녀가 지나가는 남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농담하자 다른 처녀들도 까르르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시커먼 남자는 딱 싫어. 그럼 저 남자는 어때? 내 신랑감으로. 얘야, 저것도 얼굴이냐? 차라리 내 눈에 흙을 넣어라. 지나가는 총각들을 비웃으며 한참 웃고 떠들던 처녀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잘생긴 총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씩씩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처녀들이 모두 흠모하는 마을의 왕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동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 처녀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역시 하동이는 멀리서도 빛이 나는구나. 다른 남자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럼 뭐해? 하동이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라니. 다시미. 우리 집이 다시미네 옆집이잖아. 글쎄 요즘 하동이가 다시미네 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다시미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면서
어저께는 다심이랑 하하호호하며 얘기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도 없이 맨날 우리 아버지 배나 빌려 쓰는 주제에 감히 하동이를 넘봐? 도저히 못 참아. 맞아. 그 불여우 같은 계집애 마을 총각들에게 모두 꼬리 치고 있잖아. 처녀들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고 하동이마저 홀린 다시미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불여우 같은 계집애를 어떻게든 혼내줘야겠어. 그래. 어디 마을에서 멀리 쫓아버릴 방법이 없을까? 새 처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시미를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버리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처녀들은 다시미의 집에 몰려가 유난히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시미야, 우리랑 조개 캐러 가지 않을래? 조개. 어디로? 다시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섬을 발견했거든. 우리 아버지를 따라 배 타고 나갔다가 봤는데 맛있는 조개가 섬 여기저기에 잔뜩 널려있지 뭐야? 내가 아버지한테 작은 나룻배도 빌렸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주워오자. 다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점심밥상을 차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점심때까지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맛있는 조개를 주워서 상을 차려드리면 아버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4명의 처녀들은 모두 바구니를 하나씩 옆에 끼고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순풍을 타고 바다로 멀리 나아갔고 미리 점 찍어둔 작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이 섬에 조개가 많다고? 응, 섬 뒤쪽에 많이 있어. 넌 바구니를 우리에게 주고 배를 지키고 있어? 파도에 떠내려가면 곤란하니까. 조개는 우리가 대신 주워 올게. 그럼 부탁해. 다시미를 배에 남겨두고 새 처녀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 뒤쪽 해변에는 과연 큼직하고 맛있는 조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들의 바구니에는 그 조개를 가득 담았고 다시미의 바구니에는 먹지 못할 조개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만 잔뜩 넣었습니다. 새 처녀가 배로 돌아오자 다시미는 자기 바구니에 든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 조개들이 좀... 얘들아, 내가 가서 다시 조개를 주워 와야겠어. 어머, 기껏 주워다 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아, 아니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조개가 없어서 그래? 금방 섬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미는 미안해하며 얼른 배에서 내려 섬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새 처녀는 서로 눈짓하며 고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일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 계집애가 오기 전에 얼른 가자. 응, 그래. 어서 가자. 새 처녀는 힘차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미가 조개를 주워서 돌아왔을 때 배는 벌써 먼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날 두고 가면 어떡해? 다시미는 놀라 소리쳤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어서 돌아와 줘. 차츰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 친구들이 계획한 일이란 생각이 들자 다시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왜 내게? 다시미는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낯선 무인도에 버려졌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일은 시간이 갈수록 무인도가 점점 바닷물에 잠겨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물대가 된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을 깨닫고 다시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섬이 모두 잠기면 어떡하지? 다시미는 필사적으로 섬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달려가 높이 솟아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바닷물이 섬의 언덕까지 차오르지는 않자 다시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다시미는 섬의 열매 등을 따 먹으며 갈증과 배고픔을 달랬고 다시 썰물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날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 그 애들 빼고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를 테니 말이야. 불쌍한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다시미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크고 튼튼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는데 사실 그는 독수리의 신이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아름다운 다시미에게 한눈에 반해 섬으로 내려왔고 씩씩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울지 마시오. 누구세요? 다시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무인도였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난 독수리의 신이요. 하늘을 날다가 그대를 발견하고 내려왔어. 독수리의 신이라고요? 그럼 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만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인간 세상에는 관심이 없소.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이 섬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내가 당신을 위해 물고기도 잡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겠소. 그 말에 다시미는 실망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독수리 신의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고 밤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프리프로 집을 지어주며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독수리 신과 함께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미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설마. 독수리 알. 다시미는 깜짝 놀라면서도 혹시 귀여운 인간 아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아기 독수리였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독수리를 낳았구나. 다시미는 조금 서글펐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기 독수리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아기 독수리는 빠르게 자라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날았고 사람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슬픈 얼굴로 바다를 보세요? 고향집과 아버지가 그리워서란다. 실은 저 바다 건너 육지에 내 외할아버지가 계시단다. 네. 외할아버지. 다시미는 아기 독수리라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붉은 댕기를 꺼내 아기 독수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저 바다 건너 서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단다.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홀로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보면 이 댕기를 보여드리렴. 그리고 다시미가 죽지 않고 이 섬에 살고 있다고 알려다오. 네. 엄마. 아기 독수리는 붉은 댕기를 목에 묶고 힘차게 날아올라 다시미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있는 집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시미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독수리라니 꿈이라도 꾸는 게 아닐까 멍하니 있는데 다시미의 이름이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다시미.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이럴 수가, 정말 우리 다시미의 댕기구나. 지금 우리 딸이 어디 있느냐? 다시미의 아버지는 아기 독수리가 알려주는 섬으로 가기 위해 급히 나룻배를 빌렸습니다. 이윽고 배가 섬에 도착하자 다시미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다시미야. 내 딸 다시미야.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미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독수리의 신은 다시미를 포기하고 크게 울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다시미가 살아서 돌아오자 이를 꾸민 새 처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시미가 입을 열어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면 큰 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 처녀는 허둥지둥 마을에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다시미는 아버지와 지난 일을 이야기하느라 울고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아기 독수리도 함께였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전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독수리로 살아갈게요. 할아버지와 함께 안녕히 계세요. 내 곁을 떠나려는구나, 아가야.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끔 놀러 올게요. 아기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힘차게 인사하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다시미와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오래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시미가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청년들은 모두 다른 처녀들과 결혼했습니다. 단 한 명, 하동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다시미가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미야,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하지만 난 다시미는 얼굴을 붉히며 섬에서의 일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난 다 상관없어. 내가 그 섬에 버려진 후 어떻게 살았던,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뻐. 네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면 너와 혼인하고 싶어. 하동이의 진심 어린 청혼에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에 다시미의 아버지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시미와 하동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식을 치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 못된 새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독수리에게 쫓기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거나 먼 나라로 납치되었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만 전해질 뿐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미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주 착하고 예쁜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홀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상냥하고 부지런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처녀들은 대부분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다시미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다시미를 질투하는 새 처녀는 늘 몰려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기 내 신랑감 온다. 한 처녀가 지나가는 남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농담하자 다른 처녀들도 까르르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시커먼 남자는 딱 싫어. 그럼 저 남자는 어때? 내 신랑감으로. 야, 저것도 얼굴이냐? 차라리 내 눈에 흙을 넣어라. 지나가는 총각들을 비웃으며 한참 웃고 떠들던 처녀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잘생긴 총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씩씩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처녀들이 모두 흠모하는 마을의 왕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동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 처녀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역시 하동이는 멀리서도 빛이 나는구나. 다른 남자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럼 뭐해? 하동이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라니. 다시미. 우리 집이 다시미네 옆집이잖아. 글쎄 요즘 하동이가 다시미네 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다시미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면서 어저께는 다시미랑 하하호호하며 얘기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도 없이 맨날 우리 아버지 배나 빌려 쓰는 주제에. 감히 하동이를 넘봐? 도저히 못 참아. 맞아. 그 불효우 같은 계집애 마을 총각들에게 모두 꼬리 치고 있잖아. 처녀들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고 하동이마저 홀린 다시미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불효우 같은 계집애를 어떻게든 혼내줘야겠어. 그래. 어디 마을에서 멀리 쫓아버릴 방법이 없을까? 새 처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다시미를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버리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